저는 제가 아동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연구를 했던 게 아동의 탄력성. 대치동에서 학원을 막 뺑뺑이로 돌고 해도 행복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뭔가 시험을 치고 항상 좌절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난 다시 할 수 있고 난 잘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애들은 뺑뺑이를 아무리 돌려도 몸은 힘들지만 정신은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었냐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 레몬트리. 네, 지금 이제 레몬트리에서 하는 서비스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돈카드, 퍼핑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투자가 잘 안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투자 빙하기에 누적 투자 금액이 108억. 네. 이게 되게 사실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놀랍고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 다 엄마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사실 기자분들도 인터뷰를 이제 막 여러 번 너무 궁금해요. 거쳐다 보면은 항상 여성 기자분들이 하는 질문에 단골 질문이에요. 이민희 대표님 부모님은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고는 싶으나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다.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를 그냥 되게 믿어주고 밀어주고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는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아까 그 과외한 얘기 그 전에 더 큰 경험을 한 게 제가 신화창조라고 그 팬클럽 신화창조 이거 아시는 분들 나이 나옵니다. 우리 80년대 생이잖아요. 맞아요. 네, 팬클럽 활동을 좋아하셨군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머. 그 활동을 할 때도 저희 이제 아빠가 한결같이 새벽에 제가 집이 울산이었는데 서울도 가야 되고 막 이제 전국구로 이제 막 진짜요? 공연을 가는데 항상 차 새벽에 데리러 와주시고. 아니 진짜요? 네, 그리고 뭐 앨범이나 이런 걸 살 때도 새벽에 신나라 레코드 너무 옛날 얘기다. 앞에서 브로마이드 받아주시고 줄 서주시고. 아니 근데 우리 때 그때 그렇게 가서 쫓아다니는 거 다 싫어하지 않나? 다 부모님들? 싫어했어요. 그럼요. 우리 엄마는 싫어했어요. 근데 아빠가 굉장히 아빠는 제가 뭐 한다고 하면 노는 것도 무조건 제일 잘 놀아야 된다. 네가 재밌게 열심히 즐기면서 하면 된다. 이게 되게 컸었고 그게 되게 큰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싫어했었죠. 그 대신에 저를 잘 자극했어요. 자극을 잘 하셨어요. 이게 두 방면이 다 필요했네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공부를 했는데 100점을 받았다. 1등을 했다. 그러면 동네 여기 지방 학교에서 1등 했는데 전국으로 치면 그게 몇 등이냐. 이런 식으로 자극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무조건 칭찬.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었네요. 맞아요. 사실 칭찬만 하면 또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너무 객관적이다 못해 감정적으로 무시를 한 건 아니었고 너무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무시하면서 그러면 기분 나쁘죠. 팩트를 얘기 또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고 역효과가 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저도 이제 어머님들한테 강연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엄마 우리 집은 대출 있어? 대출 있어?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쵸. 우리 집은 전세야 월세야? 근데 이런 질문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생겨요. 그때쯤 맞아요. 네, 너희 집 작아요? 이런 걸 물어본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요즘은 근데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다 자기가 챗 GPT에 물어보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혹여라도 아이가 물어보면. 순수해서 우리 집은 돈 많아? 우리 집 부자야? 이런 거 물어볼 때 이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냐? 그런 식으로 감정을 그렇죠. 어쨌든 엄마가 생각하는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투영되는 거죠. 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거 알아서 뭐해?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아이는 걱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걱정은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하고 걱정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조금 대답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애들 입장에서 돈이라고 하는 건 되게 민감하고 좀 화날 수도 있는 주제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감춰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 엄마가 항상 하듯이 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다. 이게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도 그냥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맞아요. 된다. 이게 신용인데 우리 집은 신용이 좀 있다. 그래서 대출을 낸 거다. 그래서 대출을 좀 냈다. 그래서 매월 약속한 만큼 갚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 살 수 있고 그게 전세다. 뭐 아니면 대출을 내서 우리 집을 샀다. 이게 팩트를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돈 얘기인데 돈 얘기를 막 아껴 써야 되는데 너 지금 한 달에 이게 얼마 나가는 줄 알고 이러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핀잔 플러스 한탄 플러스 이게 이제 섞여서 나가게 되면은 이게 돈 얘기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엄마가 항상 얘기를 해주셨고 아빠는 칭찬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케어해 주셨고 그게 이제 좀 섞여서 저의 기질도 있었어요. 저의 기질도 그쵸, 이게 정말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워보니까요. 다르죠. 너무 달라요. 맞아요. 기질을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질이 뭐든지 한번 해보자. 이게 좀 약간 나서고 되게 활발하고 이런 이제 기질이었고 제 동생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그 아이의 기질에 맞게끔 이게 삼합이 맞으면 폭발을 하는 거고 뭐가 안 맞으면 이게 어렵네요. 한 명은 객관적으로, 한 명은 감정을 좀 해주면서 또 삼합이 또 맞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민희 대표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저희 또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들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이민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게 정말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대표님의 어떤 교육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랑 6살이라고 했잖아요.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아직 1학년이고 6살이기 때문에 어리죠 아직. 그렇죠. 아직 어려서 어떤 제 교육관이 정말 이제 직접적으로 투영되고 하기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첫째는 영유 나왔나요? 맞아요. 궁금해. 사실 영유는 보냈어요. 첫째는 보냈는데 둘째는 안 보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거 말씀해주네요. 첫째는 영유를 이제 보낸 이유는 그래도 조금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어라는 것을 저는 학습이 아니라 언어로서 접근을 하기를 바랐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잠수내 활동도 하시고 하면서 많이 이제 더 전문가시겠지만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영어를 잘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어로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걸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첫째도 그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가면 항상 영어로 생활하고 하니까 좋겠구나 하고 보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6살 때까지는 만족했어요. 언제부터? 5살 이후부터 보냈는데 7살이 되니까 갑자기 문제집을 막 풀기 시작하면서 영어 유치원에서?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집을 막 너무 풀고 애들한테 너무 숙제가 자꾸 많고 빈칸 채우기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7살 아이한테? 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엄마들이 이런 거를 많이 원하신다. 어떤 부모가 이걸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좀 의문이었어. 근데 너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혼자서 바꿀 수는 없으니 그쵸.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학 그만뒀어요.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졸업을 못했고 다른 활동들로 채웠어요.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와서는 이제 운동 운동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태권도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코딩 로봇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런 거 배우고 수학을 다니긴 하는데 일반 계산하는 수학이 아니라 뭐 알고리즘 수학이라고 해서 좀 되게 특이한 거긴 한데 뭔가 블록을 맞추면서 수적인 이제 사고를 확장시키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신 곳이 있어서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수학도 좀 재밌게 할 수 있게끔 그 생각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역시 다르네요. 네, 이제 하루에 많으면 2개, 1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노는 활동들을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의 교육 철학은 뭐냐면 네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 소름 돋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네, 그래야지 살아남지 않아요? 그럼요. 정말로. 맞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나를 아는 거. 맞아요. 시키는 것만 하고 이게 따라가는 것만 하고 이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네. 네. 그리고 저는 대화를 최대한 많이. 시간이 물리적으로. 저는 제가 아동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맞아요. 연구를 했던 게 아동의 탄력성 이런 탄력성.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릿 네, 읽으셨죠? 네. 네. 그 회복 탄력성이랑. 네, 맞아요. 회복 탄력성이 정말 네. 중요해요. 그래서 뭐 대치동에서 학원을 막 뺑뺑이로 돌고 해도 네. 행복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 탄력성이 좋은 애들이에요. 뭔가 시험을 치고 항상 좌절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난 다시 할 수 있고 난 잘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애들은 뺑뺑이를 아무리 돌려도 몸은 힘들지만 정신은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었냐면요. 네. 부모님들이 대부분 맞벌이에요. 네, 대부분 엄마가 일을 하시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집중적으로 엄마와 아이가 대화하는 시간이 항상 있어요. 그게 짧더라고요. 짧아요. 1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30분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정말 진하게 엄마도 인터뷰하고 아이도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봤었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이제 많이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엄마들이 대부분 바쁘시고 그쵸.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잠시라도 네. 어제는 뭐 했니? 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뭐가 힘들었어? 뭐가 재밌었어? 뭐 이런 것들을 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되게 큰 용기를 많이 얻었고 저도 이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랑 같이 얘기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네. 아이를 아이처럼 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고민하는 거 그냥 얘기 그냥 막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다. 네네. 그러면은 그냥 야, 도준아 엄마 휴대폰에 정보가 다 날아간 것 같아. 정보가 누군가가 이거를 해킹을 해서 엄마 정보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가져가서 지금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네, 그러면은 해커가 뭔데? 그렇죠. 네, 왜 사기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냥 저는 저대로 그냥 대답을 해요. 뭐 전문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항상 돈 얘기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많이 해줘요. 네, 근데 이게 돈을 아껴라 약간 이런 포인트보다는 이 젤리 10개면 저 자동차 하나 산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속 비교하게끔 하는 거는 제가 평소에도 제가 많이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제가 아끼라는 말을 절대 한 적이 없어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차를 한번 바꿔볼까? 막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같이 스스럼 없이 한단 말이 1학년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차가 얼만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얼마다. 그러면 지금 차를 몇 개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한 2개 살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그 차를 안 사고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나?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들이. 근데 이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나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숱한 대화를 통해서. 맞아요. 그리고 진짜 아까 뭐 해커나 이런 것도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더 낫지.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뭐 해커는 뭐다 이렇게 외우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때 하는 게 맞는데 어린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거 저는 진짜 맞아.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장사꾼하고 사업가하고 둘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단어를 딱 해석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장사꾼, 우리가 꾼이라고 하면 사냥꾼, 낚시꾼,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장사를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돈 계산도 잘하고. 상업적으로 장사를 잘하는 기술자, 실무자예요. 근데 사업가는요, 이 가짜가 집가짜인데 사업은 자기 철학을 가지고 방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혼자 하지 않아요. 가족이 있죠. 내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죠. 방향을 만들고 앞으로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사업가라고 해요.
근데 이러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돼. 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생각하는 맞아요. 그게 있어야지 철학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장사꾼이 네, 생각을 네. 더 많이 하고 길을 만들고 철학을 가지면 사업가로 성장을 하는 아. 거고, 근데 사업가인데 돈을 못 번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자선 사업가. 아.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두 개가 겸비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아.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엄마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네, 네. 장사꾼이 정말 되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장사 잘해서 돈 잘 돈 벌면 많이 벌면 좋잖아요. 좋다. 정말요? 그쵸? 이게 약간 금융의 영역이에요. 아. 돈벌이가 좋다. 장사의 영역이 금융의 영역이라면 네. 사업의 영역이 경제의 영역이에요. 금융과 경제. 그쵸? 경제는 세상이 아. 돌아가는 원리, 흐름. 아. 네. 이걸 알면 네네. 돈도 잘 보이겠죠. 돈의 흐름도. 이게 약간 포함되어 있다 그래나? 그렇죠. 경제 안에 포함되어 금융이 있는 거죠. 포함되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우리 아이한테 교육관에 네, 이어서 네. 설명을 하자면 네.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알고 그 방향성,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네. 세상 이야기에 아. 관심을 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저는 교육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장사꾼과 사업가 두 개를 다 겸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 뭐 네. 지식적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네네. 뭐 물론 서울대 가고 하면 좋죠. 모두가 다 바라는. 맞아요. 네. 좋아요. 네. 좋은데 저는 뭐 중학교를 가서 사업을 하겠다. 고등학교 가서 사업을 하겠다. 밀어줄 무조건 밀어줄 거고 그걸 하면서 내가 공부가 필요해. 내가 공부 좀 더 해야겠어. 그럼 또 공부를 하는 거고.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켜서 절대로 잘할 수 없다. 진짜.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아무리 하찮은 이유고 정말 엉뚱한 이유라도 내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저는 한계는 있다고 봐요. 맞아요. 공부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음. 정말 힘든 건데 그 인내하고 꾸준히 그걸 하는 게 그렇죠. 명확한 목표가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공부도 기질이랑 상당히 맞다. 그것도 꼭 네. 머리가 좋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기질. 맞아요. 기질이 있고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네. 경쟁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기고 싶으니. 맞아요. 근데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고 싶어요. 멋있어. 그게 진정한 위너의 그쵸. 모습이죠. 나를 이기는 그쵸. 거. 그게 쌓이면 네. 자신감이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살아가는 태도가 네. 진짜 중요하다. 네. 그 태도를 가르치는 게 엄마의 역할이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엄카예요. 엄카. 네. 엄마가 돈은 제한이 돼 있고 이 안에서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이 전개가 되는데 긁으면 긁는 대로 내가 얼마나 긁어야 이게 돈이 영원히 되는지 감각이 없단 말이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애들은 그냥 감각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근데 이게 애 잘못이냐? 절대 안 맞아요. 100% 부모 잘못이에요. 100%.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디지털 양강이에요.